안녕하세요. 수백만 명이 쓰는 제품을 갈아엎는 법이라는 주제로 경험을 공유드릴 오늘의 마지막 연사자 서혜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토스증권에서 주로 그로스 그리고 주식 정보 화면을 맡았었고요. 오늘 공유드리고 싶은 주제는 대규모 UX 개편이라고 하는 무겁고도 무서운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제 경험담을 녹여낸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 번쯤 토스증권 써보셨다면 만나보셨을 법한 화면입니다. 바로 주식 정보 화면인데요. 저는 이 화면을 약 1년 반 정도 담당을 하면서 이제 크게 한번 개편을 해보자, 구조를 완전히 갈아엎어보자 라고 하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제안을 받게 되면 좀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으세요? 저는 새롭고 긴장되고 되게 기쁘면서도 가장 크게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프로덕트 디자인을 해오면서 366만 명, 정확히는 366만 명이 사용하는 그런 거대한 제품을 구조를 아예 뜯어고쳐 보겠다?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방향성도 생각이 전혀 안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프로덕트 디자이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주식 정보 화면에서도 사용자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게끔 이제 한 발짝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설문을 한번 실시를 해봐요.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물어봐야지. 그러면 주식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께 혹시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하십니까? 혹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요. 되돌아왔던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컸던 문제는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응답이었어요. 응답을 해주셨던 분들은 1만 2천 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무려 60%가 정보가 없다라는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지금 제가 만들어야 되는 이 화면은 주식 정보 화면인데 정보가 없다.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경험이겠죠? 그래서 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한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다 하나하나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하나씩 읽어드리면 뉴스 및 회사 소식, 공시란 의미입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거래량이란 뜻이고요. 가치평가 지표, 기업 소개, 실적 재무 정보.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 좀 현기증 나는 이런 정보들을 넣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도메인 지식이 엄청 풍부한 매니저분들과 열심히 공부를 해서 화면에 하나하나 녹이게 됩니다. 재무제표도 정말 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풀렸을까요? 문제가 풀렸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겠죠. 이번에는 전혀 정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신의 증권사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VOC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아까 너네 정보 없어라고 했던 VOC는 전혀 줄지 않고 이번에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늘어났던 거예요. 그 당시 제 예상과는 너무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 5개의 항목을 다 넣어드렸어요. 근데도 부족해? 그러면 진짜 여의도에 다니시는 분들, 좀 다니시는 분들이 아는 지식 정도까지 공부를 해서 넣어야 될까? 근데 그와 동시에 정보를 봐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VOC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왜 이게 동시에 발생하는 걸까? 진짜 오리무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엄청 가득한 물음표를 껴안고 VOC와 설문조사를 다 하나씩 다시 뜯어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왼쪽에 계시는 분들은 투자 잘 모르는 사용자분들이었고요. 오른쪽은 투자를 잘 아는 사용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응답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분들의 투자 지식 레벨에 따라서 같은 화면을 보더라도 받아들이는 바가 너무 다른 거죠. 왼쪽 축에 있는 분들은 이해 안 돼 라고 했던 분들이었고 정보가 추가되니까 한번 놀러 왔는데 봐도 모르겠다 이런 문제를 겪었던 거죠. 그에 반해 투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여전히 너희 정보 부족해 라고 하는 응답을 남겼던 거였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사실 제가 풀어야 하는 문제는 오른쪽 축에 계셨던 분들을 위한 주식 정보 화면을 만드는 게 아닌 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스펙트럼에 있었던 유저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주식 정보 화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방향성이 질문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동시에 둘을 만족시키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했던 문제, 가설, 솔루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UX 리서처분의 도움을 받기로 해요. 사용자분들을 아까 그렇게 발견했던 두 꼭지점으로 나눠서 더 세분화해서 사용성을 인터뷰를 해보자. 진짜 화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를 두 눈으로 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잘 모른다, 그리고 잘 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유저분들이 직접 응답을 해준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자기의 투자 레벨이 형성이 되어 있는가, 혹은 어떤 주식의 정보를 얼마나 소비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두 유저분들한테 같은 질문을 던져요. 진짜 뭐 토스증권만이어도 상관없고 포털 사이트 아니면 다른 증권사 다 상관없으니까 평소에 주식 투자할 때 참고하는 그런 모든 정보들을 우리 토스증권에서만 보고 찾아봐 달라고요. 먼저 투자를 잘 모른다라고 응답했던 분들은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아, 나 경제랑 투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 볼 때 아는 것만 좀 쉽게 떠먹여주는 것만 먹고 다른 것들은 쓱쓱 넘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지금 토스증권의 주식 정보 화면은 본능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직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와 반대로 투자를 잘 아는 유저분들은 인터뷰니까 지금 이게 과제 상황이라고 가정했으니까 내가 이 정보를 끝까지 찾아보려고 하지, 지금 막 내가 급한데 실시간 정보량이 어딘지 알아야 돼요? 그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토스증권을 쓰고 싶어도 찾는 정보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 정보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 이 탭 누르고 저 탭 누르고. 그러다 보니 피로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두 의견을 종합을 해보니까 첫 번째 솔루션이 얼마나 틀린 답이었는가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정보를 마구 넣는 게 해결책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이미 토스증권에도 주식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렵게 적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게 넣어져 있으니까 문제였던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보를 쉽게 표현하고 그 정보를 잘 찾을 수 있는 곳에 두면 해결이 된다는 거겠죠. 자, 이제 문제의 실마리를 이렇게 두 개를 잡게 됩니다. 쉬운 표현 그리고 직관적인 동선. 이 두 개만 뽀개고 나면 저는 주식 정보 화면의 대규모 개편을 성공을 할 수 있게 돼요. 먼저 건드리기 괜찮아 보이는 이 쉬운 표현이라고 하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해보니까 유저분들이 저한테 주식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 너무 잘 알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이름만 들어도 어렵죠. 근데 이걸 왜 볼까요? 이거는 회사가 안정적인지 보기 위해서 봅니다. ROE는 뭘까요? 정확히 저는 뜻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보는 이유는 회사가 수익성을 잘 내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주당 순이익, 매출, 영업이익 이런 것들은 회사가 꾸준히 실적을 잘 내는지 보기 위해서 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렇게 용어 하나하나만큼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유저분들이 이걸 통해서 보고 싶은 핵심적인 코어는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유저분들한테 정보를 떠먹여 드릴 때 이렇게 보여드리기로 합니다.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주당 순이익, 매출 이런 용어를 전혀 쉽게 풀거나 다른 말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쉽게 풀었을 때 유저분들은 그 정보가 어딨지? 하고 찾아 헤매게 됩니다. 대신에 저렇게 잘 보여주고요. 그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 주당 순이익과 매출 이걸 보기 위한 핵심 가치를 타이틀로 한번 싹 감싸게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주식 초보분들도 지나가면서 스크롤 마구 넘긴다고 하셨잖아요. 쉬운 단어가 보이니까 한번 정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안정성에 대한 얘기야? 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 비율이 뭔데 이해가 안 될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호재, 악재, 그러니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죠. 이 두 가지의 개념만 알아도
투자 지식이 전혀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10초 요약보기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글을 보시면 장 초반에 급락세 보였어. 나쁜 얘기겠죠. 지금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사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표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러면 쉬운 표현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문제 풀러가야 되죠. 직관적인 동선입니다. 유저분들을 만나보니까 가장 많이 스텝이 꼬였던 부분은 이 세 가지예요. 차트, 호가, 정보. 이 세 가지 탭이었습니다. 여기서 유저분들이 그거 어딨더라? 라고 하면서 가장 많이 들락날락하는 곳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화면을 동선을 고치면 되는데 여기서 한번 곤란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언급됐던 저 초록색깔 글자 차트와 호가는 사실 인포 땅에 있지만 주식 정보팀 땅에 있지만 트레이딩 팀이 같이 공유하는 제품이었어요. 왜냐하면 거래를 하기 위해서 꼭 봐야 하고 참고해야 하는 그런 거래 방법의 일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포팀이고 저희 인포팀 땅에 들어왔으니까 저 이거 좀 거슬립니다. 이게 위치 좀 바꿀게요 라고 하고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트레이딩 팀과 트레이딩을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진짜 뭐 제가 잘 만들면 좋은 거겠지만 사실 실패하게 되면 너무나 큰 혼란을 사용자분들과 동료분들께 전가하게 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건드려야 하는 주식 정보 화면은 너무 많은 사용자와 제품이 엮여 있습니다. 지금 홈 화면과 엮여 있죠. 그리고 트레이딩 화면과 엮여 있어요. 여기에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정말 자잘자잘한 주식 모으기, 관심 종목 설정 이런 정보까지도 굉장히 많이 엮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토스증권, 그러니까 저희 토스는 사일로로 일하는 문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디자이너 한 명이 한 팀에 속해서 그 팀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DRI라고 하는 인포 땅이라고 하는 그 DRI를 다른 팀과 나누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동시에 지금 풀어야 하는 이런 문제는 다 풀고 나서 저희 이렇게 바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예 첫 단추를 꿰 때부터 관련된 모든 팀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증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횡적 경험이라는 말인데요. 최고의 유저 경험을 주려면 조직도를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저희야 홈팀, 트레이딩팀, 주식 정보팀, 커뮤니티, 계좌 이렇게 굉장히 많은 팀으로 운영을 하고 각각 따로 살지만 유저분들은 이런 구분선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하나씩 한 줄로 통과를 하면서 모든 영역을 토스 증권이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의 경험도 양 옆에 끼어 있는 그 경험을 유지하기 위해 수호하기 위해 이번에 이제 디자이너들이 합심을 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팀 디자이너 그리고 디자인의 퀄리티를 올려주는 상향 평준화 시켜주는 플랫폼 팀 디자이너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지 못한 많은 도움들을 받아서 넥스트 주식 정보 팀이라고 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요. 줄여서 TF 팀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좀 무섭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막 무거운 활동을 한 건 아니고요. 이번에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던 이 워크샵 같은 것들을 좀 가져오면 가시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엄청 단순해요. 제가 문제를 풀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 문제를 가져와요. 그 중에서 관련된 팀이 이거는 풀어볼만 한데? 라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하나를 잡고 회의실에 2-3시간 정도 갇혀서 마구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를 풀 때는 이런 퀘스천이 있었어요. 어떤 중요도로 정보를 배치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제 디자이너들이 막 머리를 쓰는 거죠. 이제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포스트잇으로 막 칠판에 붙이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됐을 때 같은 디자인 파일에 와서 저는 서혜림이니까 서혜림 네임 태그 만들고요. 그 아래다가 디자인을 막 뽑아내고 그런 걸 2-3시간 동안 계속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압축적인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시안을 뽑아내고 의견을 공유하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피드백 문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피드백도 당연히 놓치지 않았습니다. TF팀에 속하니까 이제 제가 어느 정도로 시안을 좀 갈무리했다라고 하게 되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그냥 다 일단 던져봐요. 그러면 뭐 슬랙에 던졌다 하면 스레드가 80개, 뭐 124개 이렇게 달릴 정도로 서로 의견도 많이 주고받고 이렇게 좀 완성도에 대해서 집착을 보였다라고 좀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방향도 잘 잡았어. 그리고 시안도 많이 그렸어. 피드백도 서로 나눠. 그러면 이제 만족스럽겠네요? 시안 금방 나왔겠네요? 싶겠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만족스럽게 이게 진짜 솔루션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안이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때 저는 진짜 디자이너로서 내가 디자인을 하는 게 맞을까? 역량이 이게 맞을까? 라는 그런 고민도 자책도 많이 할 정도로 되게 어두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명이 달려들어서 그렸지만 이게 마땅히 이게 맞다라고 하는 시안이 나오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딘가 되게 집착하거나 맴도는 듯한 시안이 많이 나왔는데요. 좀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그렸던 1차 개선안을 좀 보여드리면 왼쪽이 이제 기존 시안입니다. 가격 보이고 탭 보이고 구매 판매 보이죠? 근데 정보를 못 찾는다고 하니까 저는 막 하나씩 꺼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탭에다가 시세 거래 현황 뉴스 공식 이런 것들을 다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매한 주식에 대한 히스토리도 잘 찾게 하고 싶으니까 저 구매 판매의 히스토리가 있는 저기 이제 바텀 시세다가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이게 개선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복잡도가 더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그려주셨던 것도 가져왔는데 이제 종목 정보와 호가를 잘 구분하면서 동시에 왔다 갔다를 잘 시키고 싶으니까 이렇게 탭으로 세포처럼 그린 탭도 그려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 영역에 차트 호가를 약간 아파트 스위치처럼 그려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뭔가 이게 저희 토스증권의 최종 얼굴이라고 하기엔 좀 아쉽죠. 돌아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렸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마음의 부채가, 마음의 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정보를 제가 맡기 전에 이미 직전에 디자인해 주셨던 디자이너분께서 얼마나 고심했는지 전 다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만들었던 그 솔루션이 유저분들이 어떻게 쓰는지도 다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바꿨을 때 사용자분들이 오히려 오해하고 아니면 좀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동시에 너무 많이 바꾸면 좀 변명에 가깝지만 개발 너무 오래 걸릴 텐데 이런 걱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돌파구처럼 저한테 좀 새로운 시안을 가져다 줬던 건 이런 피드백이었어요. 혜림님 지금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어떤 거에 막혔는지 너무 이해 잘 되고 공감이 된다. 하지만 토스증권에서 입사했을 때 그려보고 싶었던 화면이 진짜 이게 맞느냐? 진짜 하고 싶었던 거 다른 이런 부채 같은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싶었던 거 한번 다 그려봐라 라고 그렇게 조언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좀 극단적인 화면 되게 많이 그려봤어요. 좌측에 탭을 빼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중앙정렬로 기능들을 다 중앙에 몰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트를 음악 앱 썸네일처럼 그려보기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화면은 다른 디자이너 분께서 좀 제안을 주셨던 화면인데 차트와 정보 화면을 이렇게 쭉 아예 탭으로 나눠놓고 정보나 호가, 커뮤니티 내역을 눌렀을 때 쭉 차트를 덮는 식으로 아예 공간을 분리시킨 시안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화면이 꽤 마음에 들더라고요. 최초의 고민이었던 차트, 호가, 정보 이 3가지 영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서도 탭의 사용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화면을 몇 달씩이나 그려보니까 이보다 더 나은 시안이 나올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화면을 이제 물어보러 다닙니다. 제가 만든 이 화면이 디자이너 입장에서만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료분들께 먼저 물어보러 가요. 근데 대신에 토스증권에 계신 분들은 이 변화를 너무 잘 알아차릴 테니 토스뱅크나 토스코어 같은 저희 근처에 있는 다른 계열사 분들의 동료께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 모르는 동료 그리고 잘 아는 동료분을 사용자 인터뷰했던 것처럼 두 그룹으로 나눠서 보게 되고요. 이때 캘린더에 다 인비테이션을 잡지 않아서 다 셀 수는 없지만 약 30명 좀 이상을 좀 만나뵀던 것 같고, 그 인터뷰할 때 가장 중요했던 건 기존의 사용성을 해치지 않고 개선했는가에 대한 여부였어요. 토스증권은 이렇게 클릭 3번이면 주식을 구매를 할 수 있는, 유저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굉장히 적은 그런 플랫폼인데요. 그래서 동료분들한테 질문을 할 때에도 이제 새롭게 바뀐 화면에서도 똑같이 매매를 잘 할 수 있는가를 가장 집중해서 여쭤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새로운 화면에서 정보를 탐색을 쭉 해야 되고요. 구매 입력하면서 고민도 해봐야 되고, 갔다 와서 내가 잘 구매한 게 맞는지도 이렇게 한번 훑어봐야 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한 경험의 사이클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인터뷰를 돌아보니 종합적으로 동료분들의 반응은 꽤 괜찮았습니다. 투자를 잘 모른다고 응답했던 동료분도 이 회사가 정확히 나에게 투자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잘 번다는 건 알겠어요 라고 응답을 하시기도 했고요. 투자를 잘 아는 동료분들은 전보다 정보가 추가가 된 것 같은데 맞냐? 라고 응답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이 시점에는 정보를 전혀 추가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말인즉슨 정보 접근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동료분들의 인터뷰를 하면서 응원도 많이 받고 피드백도 많이 받았지만 이 정도 피드백 갖고는 배포를 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히는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동료분들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사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걸 왜 하는구나에 대해서 맥락을 너무 잘 캐치하세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몰입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심하고 싶고 뭔가 확신을 얻고 싶으면 토스에서 잘하는 실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번 실험은 1%만 배포해도 3만 명이 겪어요. 그리고 그 3만 명이 겪는 그 경험은 굉장히 펀더멘털한 근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됐다고 했을 때 롤백하면 그 경험들은 누가 수호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실험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진짜 하루 종일 주식 정보 화면만 떠올리고 밤에도 생각하고 꿈에도 나오고 그럴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는데요. 인간적으로 360몇 명한테 욕을 먹는 거 아닐까라고 고민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굉장히 실험에 강점이 있고 실험을 좋아하고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는 디자이너인데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사라지니까 굉장히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고쳐먹기로 해요. 그럼 내가 실험을 못해? 그럼 유저분들 직접 만나면 되지 라고 해서 진짜 제 리소스를 갈아 넣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용자분을 만나게 될 텐데 근데 이 만나는 과정도 굉장히 순탄치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저분들의 인터뷰를 하는 그 과정,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유저분들이 이 인터뷰 진짜 몰입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다가 그분들의 입에서 이 주식 가격이 왜 이래요?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매트릭스의 빨간 약이라고 하죠. 그런 빨간 약을 먹고 약간 이 화면은 정말 다 가짜고 나는 이걸 평가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입을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진짜 화면과 가짜 화면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하려고 하시기도 했어요. 그런 점이 좀 당황스럽게 했다. 근데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확신을 얻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니까 유저분들이 언제 몰입이 가장 잘 깨지느냐라고 보면 이 두 가지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주식, 한 번쯤 뉴스 틀어봤으면 다 알 법한 그런 주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가격이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주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2만 원에 제가 그려놨다거나 아니면 다른 정보들이 정말 다 아다리가 안 맞다거나 이렇게 되면 유저분들이 와장창창 다 이제 몰입이 깨지게 되는 거죠. 이걸 해결할 방법은 뭘까요? 단순합니다. 진짜 몰입할 만큼 현실적인 프로토타이핑을 만들면 돼요. 이때 저는 프로토파이라는 툴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이제 아무도 아는 척 할 수 없는 가짜 종목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일단 저는 게임 산업을 골랐어요. 게임 산업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 전교석차 1등부터 10등까지에 있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한 3등 정도 되는 포지션의 회사를 가상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재무 상태, 가격, 이 거래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유저 퍼소나 잡듯이 다 잡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같은 가상의 종목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화면이 진짜 개발된 화면처럼 보이도록 프로토타이핑을 합니다. 차트랑 호가를 보면 1초마다 막 빠바박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런 화면을 프로토타이핑으로 만들어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장의 사진으로 대체를 하지만 이 파일에 오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수정과 번복이 일어났었다. 자, 이제 저는 준비물이 생겼죠. 그래서 준비물이 생긴 이후로는 저는 진짜 자리에 일어나면 혜림님 또 인터뷰하러 가시나요? 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유저분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어요. 지금까지 만나봤던 것처럼 투자의 이해도에 따라 투자 잘 모르는 유저, 잘 아는 유저 이 둘을 나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사용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지 접근성에 대해서도 파악했어야 하기 때문에 시니어 유저를 각 세그먼트별로 하나씩 더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용자분들을 다양하게 만나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신 화면은 제 인터뷰 캘린더였는데요. 이제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84명 정도를 만나보면서 진짜 꽤 많은 사용자분들을 만나봤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런 질문 던졌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매매하고 주문한 기록 찾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을 하게 되면 한 사이클 다 볼 수 있다라고 했죠. 주식 정보부터 구매, 판매 결정,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회고까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영상 최종화 한번 보여드리면 인터뷰가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정보를 한번 쓱 훑어보기도 하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갈 텐데 이제 구매 판매도 이렇게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100명 좀 안 되는 유저분들을 만났을 때 반응은 좀 어땠을까요?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유저 반응 하나 꼽자라고 하면 투자를 잘 아는 유저분께서 잠깐 이 인터뷰 중지하고 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인터뷰 화면에 대해서 보이는 이 주식 사고 와도 되냐, 단타 치고 와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몰입을 잘 기준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잘 맞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가짜로 주식을 만들고 진짜 몰입하게 만들었을 때에도 전보다 묘하게 바뀌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좋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다. 혹은 진짜 로열티가 높은 유저분인데 오히려 그 반응을 하나도 못 알아채고 평소에 쓰던 것처럼 쓰는 그 행동을 누적해서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제 마음의 확신 혹은 안심이 들게 됩니다. 이때쯤에 아마 제가 개발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후로는 지금 개발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1%씩 5%씩 이렇게 배포 비율을 올려가면서 사용성을 검증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데이터를 알 수가 없었잖아요. 실험을 해볼 수 없었으니. 하지만 이제 배포 비율을 올려가면서 알아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문제점이나 이런 모든 개선점을 찾고 해결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새로운 화면을 보실 수 있게 된다라고 볼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저는 반년 동안 이 문제가 정말 많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만나봤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품에 악영향 없어야 할 텐데 디자인 어디까지 손댈 수 있지? 그리고 그 디자인 반응을 미리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랬을 때 저는 이 문제들을 이렇게 풀었어요. 다른 제품에 영향이 없어야 하면 다 같이 풀면 되는 거고 디자인을 어디까지 손댈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 진짜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그려보는 거고 그리고 런칭하지 않고도 유저 마음을 알고 싶으면 직접 만나보면 되는 거였어요. 물론 이런 모든 해결책은 디자이너 개인이 마음을 먹기만 한다고 해서 실현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다 같이 풀려면 다른 디자이너분들도 리소스를 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저 신경 쓰지 않고 제가 막 그리는 그런 화면을 믿고 개발을 하려면 저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디자이너에 대한 신뢰겠죠. 그리고 수백 명의 유저를 직접 만나려면 그 약속 하나하나를 지탱해줄 인프라가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토스증권에서는 저와 디자이너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제 지지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주식 정보를 개선을 하는 일, 그리고 크게는 이렇게 앞에 닥친 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 이동안 저는 유저분들의 속마음을 알아내고
그리고 제가 가진 디자인의 한계까지 시안을 그려보고, 그리고 그 한계까지 그린 시안이 정말 정답이 맞는가 확신을 얻어가는 방법도 이제 저는 깨우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프로젝트였지만 제게는 지금은 한 발자국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의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기회인데, 저와 함께 고민하고 이제 등 떠밀어 주셨던 디자이너분들, 그리고 개발에 이어주신 개발자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그런 화면을 담당해 주실 다른 디자이너분들께 감사 인사를 좀 전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모든 도움의 손길들에 감사 인사 전하면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경험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새 주식 정보 화면 만나면 써보고 피드백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예림이었습니다.